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가 지금도 많이 오나요, 서울에? 네, 제가 오는 동안에는 여의도쯤 지날 때는 거의 폭우가 쏟아졌고요. 지금 목동 쪽은 조금 비가 아직도 내리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한 4시쯤 왔는데 그때만 해도 이런 그렇게 많이 안 내렸죠? 근데 그 사이에 이렇게 네, 제가 처음 집에서 나왔을 때 그때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죠. 강원도는요, 비가 눈으로도 바뀔 수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 주의하시고 이 마음이 류여의 최고위원 마음이랍니다. 근데 제가 오늘 행간하면은 더 또 비가 내리시는 거 아닌가? 마음속에 비가 무슨 행간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 중 구속되지 않았던 2인방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이 구속됐습니다. 새벽 1시 정도였던가요? 구속이 결정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 원 플러스 알파를 챙긴 혐의인데요. 이 법원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면서 어젯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 12시 반경이었군요. 국정원 돈 수뢰로 구속된 안봉근 이재만. 국정농단 사태 이후 모두 구속된 문고리 3인방.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은 요리조리 참 잘 피해 다닌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맞아요. 아니 분명히 핵심 측근이고 좀 많은 게 많을 것 같은데.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끝까지 잘 피하네 했는데 구속이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정호성 비서관은 아시다시피 태블릿 PC 보도가 나온 직후에 이미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이 됐죠. 근데 이제만 안봉근 비서관은 잠적을 한 상태였는데요. 이게 한때 주군으로 모셨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코빼기도 안 비쳤습니다. 얼굴도 비치지 않았는데요.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이 최명성 변호사가 세상 인심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 이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게 문고리 2인방한테 한 얘기였어요? 재판에 와서 좀 박 전 대통령한테 유리한 증언을 좀 해달라고 한 번이라도 해달라 했는데 그걸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은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돈을 받았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특히 이재만 전 비서관은 받은 돈은 금고에 넣어서 관리를 했고 박 전 대통령이 요구할 때 돈을 전달하거나 사용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3명 다 잘 모른다 이렇게 입을 지금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을 인정한 문고리 3인방. 구속된 이재만 안봉근.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간은 문고리 3인방과 윤석열의 사이입니다. 무슨 냉정과 열정 사이도 아니고. 딱 어떻게 알아맞추셨어요. 한때 굉장히 화제가 됐던 책이잖아요. 냉정과 열정 사이. 맞아요. 냉정과 열정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 있다면 그렇죠? 사랑이 있겠죠. 문고리 3인방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에는 그럼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습니까? 충성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문고리 3인방이 누굽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했던 1998년부터 20년 동안 박 전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한 이른바 충신입니다. 그렇죠.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가장 싫어했던 게 뭐였었죠? 배신입니다. 배신. 맞아요. 의리를 모르면 인간도 아니다. 이 말이 정말 큰 화제가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검사를 상징하는 말은 또 뭘까요? 저는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참 유명한 말이죠. 국정원 댓글 수사할 때 남긴 유명한 말인데요. 이 말 때문에 좌천됐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화려하게 부활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맞습니다. 배신을 가장 싫어하는 주군을 모셨던 충신들. 그러나 지금은 주군을 배신하고 있는 문고리 3인방과 사람이 아닌 조직에 충성했던 윤석열 지검장. 뭔가 묘하게 뭔가 얽힌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윤 지검장이 문고리 3인방의 입을 한때 충성했던 그러나 지금은 배신한 이 사람들의 입을 얼마나 더 여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이 정치자금 게이트로 갈지 아닐지가 결정될 겁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 문고리 3인방과 윤석열 지검장 사이에는 충성이라는 교집합이 있다. 네, 맞습니다. 다만 문고리 3인방은 이제 입을 열기 시작했다. 충성과 배신의 차이. 그러네요.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어찌 보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입니다. 전 이거 무슨 얘기 하시려는지 알겠어요.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그랬잖아요. 문고리 3인방이 매달 1억 원씩 받았다, 뇌물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이미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연결이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겠다라는 시나리오들을 다들 그리셨었거든요. 그럼 당연한 거죠. 그건 사실은 그렇죠. 뭐 그들이 혼자서 어떻게 다 그걸 돈을 40억 원어치를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받아 챙길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건이 많은 분들한테 놀라실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기를 1년 전으로 돌려보면 그렇게 놀랄 일만도 아닙니다. 최순실이란 이름만 등장하면 모든 게 비밀투성이 007 작전이었습니다. 맞아요. 국정원 특활비, 특수활동비를 북한산 스카이웨이에서 길가에서 007 가방으로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근데 이들에게는 007이 가방이 아니라 생활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문고리 3인방과 최순실이 이메일 주고받을 때 예. 암호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무슨 정보원들이 주고받은 것처럼 걸그룹 이름도 나오고요. 예. 날씨, 메일로 위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윤전추, 이영선 전 행정관, 최순실, 장시호까지 모두 차명폰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비선의료, 기치료 아줌마, 비선의사, 주사 아줌마 모든 게 비밀투성이었습니다. 예. 어찌 보면 대통령 비자금은 그중에 하나일 뿐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최태민 때부터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와의 관계? 뭔가 비밀스러움? 예. 사람을 믿지 못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스타일 때문은 아닐까. 그 사람을 못 믿기 때문에 청와대 안에 있는 사람조차 못 믿었고 청와대 돈조차 못 믿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까지 당겨서 썼던 것은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든다는 지금 겁니다. 문고리 3인방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1억 원씩 받았다 매달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디로 쓰였는지 난 모르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쓰인 곳 사용처가 나오면 우리가 더 한 번 기가 막힐지도 모르겠어요. 더 비밀스러운 일이 나올지 지금 이제 모르겠어요.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합리적인 의심이 나오기로는 옷값이라든지 기치료, 피부과 치료 이런 것에 쓴 돈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돈일 말씀드렸던 가능성이 것과 아주 연결되잖아요. 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 국가로부터 월급 받았습니다. 봉급 그렇죠. 받았어요. 2억 원씩 받았어요. 그걸로 하면 되는 거였는데 왜 이것을 받아서 이런 뇌물, 이 국민의 세금으로 그걸 썼는가라는 부분이 만약 사실로 확정된다면 우린 또 한 번 놀라 까무라칠지 모르겠습니다. 벌써부터 놀라지 마시고요. 틀리길 바랍니다. 이 예감이요. 마지막 행간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입니다. 누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박 전 대통령을 지탱해온 논리가 뭡니까? 사적인 이익을 난 추구한 적이 단돈 없다. 1원도 받은 적 없다는 없다. 거였어요. 예. 이 말을 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은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이 말 할 수 있을까요? 국정원 특활비로 이 논리가 산산조각이 났는데요. 국정원 돈은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기업 돈은 안 받아야 되는 거지만 물론 기업 돈은 받으면 부정한 돈이 되는 것이고 이 논리가 뭔가 맞지 않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앞으로 뭐라고 할까 이게 좀 정말 궁금한데 예. 이제 박 전 대통령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써도 되는 돈이었다면 네. 국정원 기조실장이 007 가방에다 현금 따발로 넣어서 빙빙 돌다가 은밀하게 전해줬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냥 갖다 줬겠죠. 거기서부터 이게 냄새가 나는 돈이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예. 김성환 씨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비 잘 뚫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TBS 구호고쇼 백반토론. 사회마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봅니다.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MB입니다. 예, 저는 GH입니다. 부럽더라 재만씨가. 에휴, 특별활동이 받아오라고 직접 지시 내리셨다며. 부럽구나. 어쩌면 좋아. 에휴, 뇌물려면 액수 더 늘어나시겠네. 재만이 걔가.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어. 재만아! 아이고야 저런 아이고. 봉근아! 잘하면 들릴 수도 있겠다. 이제 그만도 저 가까운 데 있으니까. 응? 예, 딱히 보고 싶진 않아요. 아 그래? 응. 면회 한 번을 안 오던 것들이 무슨. 그러니까. 나와서 좋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도 코빼기도 안 보이고. 좋은 얘기거든 지금 불리한 직업만 해놨어. 에휴, 이래서 그냥 머리 검은 짐승들은. 은혜를 왼수로 갖고 국민을 배신 때리는 건 지혜진님 있어요. 뭔 얘기를 머리 검은 얘기하고 있어. 아, 배신의 여왕. 나구나. 그렇습니다. 남한테만 배신 어쩌고 그 얘기하지 마시고, 응? 국민 뒤통수 치고
국민 배신한 사람이 본인인 걸, 그걸 먼저 알아두세요. 아니죠. 그 애당초부터 저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국민들도 많았어요. 그런 분들 입장에선 배신당한 건 아닌 거지. 예상이 맞은 거지? 그러니까. 야, 예리한 분석이십니다. 마찬가지시잖아요. 저는 결단코 배신을 한 적이 없습니다. 누굴 속이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자체가 나는. 에휴, 드러나면. 난 처음부터 초질관이었어. 에휴. 중간에 막 생각이 바뀌거나 목표가 달라진 적이 한 번이 없어. 처음 목표 그대로 초지일관이다. 돈. 뭐? 응? 뭐? 아니에요. 얘기하세요. 초지일관 내가 뭐 돈이란 얘기하는 거 지금? 아니에요. 돈 얘기 얘기하세요. 지금 누가 해? 지금 돈 얘기를 지금 뭐 받아오라 한 사람이. 아무튼 좀 조용히 하시고. 얘기하들 방해하고 그래. 요즘 나 중요해. 처음 목표 그대로 초지일관인 사람한테 배신이나 소리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혹시 또 처음엔 나를 그래 안 봤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뭐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사람을 잘못 본 니네들 눈이 잘못된 거지 내 잘못은 아니지 않느냐. 응? 나는 언제나 처음과 똑같다. MB님. 네. 구질구질해요. 그래 구질. 궤변에다 길고 구질구질하고 변명 그만해. 40억 어디다 썼어? 주사 맞았어? 피부 관리 나보다 더하면서 무슨 물광 그렇게 내다간 얼굴 접시 되겠어요. 어머 충격적이다 진짜. 어떻게 그런 말을 입에 담아. 이 여자 참 질투하기는 정말. 내일 모레 이야기나 해야 되겠다. 아유, 나 물건 까먹을 뻔했네. 아이고, 얄미워라, 진짜. 들어가야지. 아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보수 1야당 원내대표가 그랬다던데. 뭐를?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지난 정권에서도 다 갖다 썼다. 어머머. 그랬더니 참여정부 때 정보원 원장이 절대 그런 일 없었다고. 그러면 나 때는? 아무 말 없어. 갖다 썼어요? 아무 말 없을게 나도. 아하. 내 생활신조가 침묵은 돈이다야. 그래서 침묵을 사랑하시는구나. 완전. 돈이 그렇게 좋아요? 돈이 그렇게 좋아? 난 좋아. 난 죽어. 죽어 환장해. 얼마나 좋나. 돈 소리만 들어도. 그렇지 그럼. 돈. 그만해. 그만해. 신났어 아주. 그만해. 예, 왜 그래? 예. 자기가 신나셔놓고서 무슨. 아이고 시원하다. 이거 ATM 기소리만 해줘도 막 자지러지면서 그래. 아이고. 아무튼 아닌 척 하셨지만은 이번에 새삼 알았습니다. 돈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에? 국가안보에 쓰라고 만들어놓은 국민 혈세까지도 막 그렇게 hen찰로 막 갖다 땡겨 썼구나. 에?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하다 말았는데 1야당 원내대표 말인 즉슨 지난 정부에서도 이 특활비를 갖다 땡겨 썼다고 자신 있게 얘기한 건 어떻게 보면 부른 거잖아요. 고백의 형식을 빌은 실토? 그건 아니고, 왜 그래? 어쩌면 본인도 모르게 나온 말일지도 모르지. 어머? 일상적으로, 관행적으로 그렇게 갖다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MB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 모르지. 세훈이한테 물어봐야지. 에이. 나는 푼돈 이런 관심 없다. 이거 푼돈이라니까. 참. 국정원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게 MB님이세요. 그건 인정하지. 그래서 애들 데리고 별별 짓을 다 했는데, 불법으로 쓴 돈, 혈세로 쓴 돈들이 없었을까? 그걸 누가 믿겠어. 근데 이 점에 진짜 걱정되는 건 그거야. 뭐요? 선거 개입. 그런 쪽 얘기들 지금 막 나오잖아. 그렇게 특별활동비 뇌물 받아다가 자기 쪽 사람들 지원하고 선거 개입하고 이게 막 점점 이래 번지다 보면은 총체적 부정선거. 응? 도대체 언제부터 누구한테 어디까지 부정이 개입이 됐느냐. 크다. 뭐가지 많이 날아갈 수 있어. 아니 굳이 돈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 댓글 부대 여론 조작 선거 개입 얘기는 이미 터진 거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얘기가 터지겠지. 내가 볼 때는 이제야 뚜껑 조금 열은 거예요. 이런 아싸리판 이 와중에 보수 대통합 해서 뭐하냐고. 그러니까. 국가안보에 쓰라고 했던 돈을 뇌물로 땡겨다 막 딴 데다 써놨으니 이제는 더 이상 안보정당이다 이런 햇소리도 씨알도 안 맥힐 거고 말이야. 그래도 할걸요. 이 방송 장악이라는 햇소리도 잘하잖아요. 하면 뭐해. 예전처럼 이제 먹히질 않아. 그리고 통합해서 한데 모여 있어봤자 난 더 안 좋을 것 같던데. 어떤 면에서?
흩어져 있고 숨어 있어야 이렇게 눈에 잘 안 띄지. 그치, 뭐 했으면 눈에 잘 띄기 많이 맞네. 국민들이 한눈에 바로 알아볼 거 아니에요. 국기문란 헌정파괴 9년 공범들, 이 부역자들이 다 모였네. 이런 식으로. 우리 보수당 식구들 때문에 삐치셨죠? 아주 배신의 정치를 아주 원없이 당하시네, 보니까 요새. 얘들아, 천박하고 저열하고 무능하고 사기만 치던 9년은 끝났다. 상스러운 짓들 그만하고 이제 내려와. 나 혼자 독박은 안 쓴다. 그냥 내가 가만 안 둬. 그냥 내가 진짜 더러워서 정말. 아이고. 그러면 여기 앞에 벽 주먹을 한번 쳐. 풀려. 빵 쳐. 여기요? 주먹 치고. 진짜 치냐? 가야지. 왜 치라고? 어허, 동작 그만. 깜짝이야. 왜 그러게 이래? 왜 맨날 이렇게 몰래 장난질이요? 내가 무슨 장난을 쳤다 그래? 무슨 장난? 내가 장담하는데 전마담은 분명히 방금 원고 밑장을 빼서 큰 글씨로 된 것은 전마담이 갖고 나한테는 작은 글씨로 된 것을 줬을 것이야. 내 말이 틀려? 틀려. 틀려? 원래 우리 원고 글씨 다 똑같아, 크기가. 그리고 큰 글씨가 있으면 내가 아기한테 줬겠지. 요즘 놓아놓는다며 계속 이랬잖아. 정말 아주. 그래. 그렇다면 양 선장, 배문과 장국 얼른 출발해. 양 선장? 양 선장. 말을 안 해, 왜. 정말. 그나저나 아기 또 어딜 갈라고. 그거 왜 그래? 전마담은 알 거 없어. 하여튼 도움도 안 되면서 맨날 뭘 그렇게 알려고 물어봐. 도움이 안 되다니. 아기, 이거 왜 이래? 나 입에 나온 여자야. 그렇지. 한도 끝도 없이 나오고 있긴 하지. 계속 나오고 있긴 하지. 계속 먹으니까. 그러니까 말해봐. 어딜 갈라 그러는지. 그게 말이야. 지난 2년간 그 맥병날드 햄버거 패티에서 3차례나 대장균이 검출됐는데 그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지? 그렇지. 근데 그게 대부분 다 그대로 시중에 유통이 됐다는 거야. 뭐? 대장균이 검출됐는데도? 그래. 작년 6월에도 그렇고 11월에도 그렇고 올해 8월에도 그렇고 햄버거 패티에서 장출혈을 유발하는 대장균이 검출됐는데도 몇 개 빼고는 그대로 다 매장에서 팔렸다잖아. 이런 세상에. 그걸 그냥 팔면 어떡해. 자네는 안 먹으면 그만이라는, 뭐 자기네는 안 먹으면 그만이라는 그런 뜻이야 뭐야? 내가 거기 사장이야 뭐야. 자네라니. 자기네라고 했잖아. 큰 글씨 가져가. 아무튼 그래서 내가 그것들 그게 너무 크게 웃는다. 대장을 확 아니 그것들 양심이란 털들을 확 다 머리를 밑장 책상에 빼듯이 박고 빼버리려니까 있어. 양 선장 뭐하고 있어? 빨리 배 출발시키지 않고. 양 선장. 이번에 가서 내려놓고 오자. 양 선장. 대답을 하니. 양 쓸데없는 애들이 선장. 피지 말고 빨리 해. 그나저나 아기. 털만 빼가지고 되겠어. 뭐 그러면 또 뭘 어쩌려고. 죽이자. 아 사람이 왜 그렇게 살벌해. 아니. 괜찮아. 발음 나빠도 돼. 승질 부리지 마. 죽이자한테 알리자고. 아 주기자. 그 한 번 물면 절대로 안 웃는다는 그 주기자 말이지. 그렇지. 근데 그 주기자는 지금 다스 주인 보느라 바쁠 것인데. 왜 자꾸 웃어? 길게 무는데 이런 것까지 물 시간이 있을까 주기자가? 걱정 마. 내가 부탁하면 물어줄 거야. 잠깐 있어봐. 전화 좀 걸게. 미리 거는데 항상 얘가. 그렇지. 손바닥이 손가락이 빨라. 주기자? 나 입에 나온 여자 전마담인데 혹시 그거 알아? 글쎄 맥병날드 햄버거 패티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는데도 그게 시중에 거의 그냥 다 팔렸... 알아? 주기자가 벌써 물었다고? 근데 뭐? 이런 세상에. 뭐라는데? 글쎄 주기자 말이 심지어 그 패티 납품업체가 작년 11월에는 대장균이 검출됐는데도 식품당국에 신고조차 안 했대. 무엇이요? 진짜 안 되겠구만. 다들 동작 그만. 내가 직접 가서 아주 본때를 보여줄라니까. 양 선장은 빨리 배 출발시키고 전마담 얼른 CD 밑장 빼서 노래 틀어. 내가 무슨 밑장을 빼라는 거야. 빼서 배 밑에다가 숨기는 거 봤어. 얼른 틀고 소개해. 그거 꿀호떡 아니야. 이거야.
현상 한평만.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가 지금도 많이 오나요, 서울에? 네, 제가 오는 동안에는 여의도쯤 지날 때는 거의 폭우가 쏟아졌고요. 지금 목동 쪽은 조금 비가 아직도 내리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한 4시쯤 왔는데 그때만 해도 이런 그렇게 많이 안 내렸죠? 근데 그 사이에 이렇게 네, 제가 처음 집에서 나왔을 때 그때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죠. 강원도는요, 비가 눈으로도 바뀔 수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 주의하시고 이 마음이 류여의 최고위원 마음이랍니다. 근데 제가 오늘 행간하면은 더 또 비가 내리시는 거 아닌가? 마음속에 비가 무슨 행간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 중 구속되지 않았던 2인방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이 구속됐습니다. 새벽 1시 정도였던가요? 구속이 결정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 원 플러스 알파를 챙긴 혐의인데요. 이 법원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면서 어젯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 12시 반경이었군요. 국정원 돈 수수료로 구속된 안봉근 이재만. 국정농단 사태 이후 모두 구속된 문고리 3인방.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은 요리조리 참 잘 피해 다닌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맞아요. 아니 분명히 핵심 측근이고 좀 많은 게 많을 것 같은데.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끝까지 잘 피하네 했는데 구속이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정호성 비서관은 아시다시피 태블릿 PC 보도가 나온 직후에 이미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이 됐죠. 근데 이제만 안봉근 비서관은 잠적을 한 상태였는데요. 이게 한때 주군으로 모셨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코빼기도 안 비쳤습니다. 얼굴도 비치지 않았는데요.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이 최명성 변호사가 세상 인심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 이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게 문고리 2인방한테 한 얘기였어요? 예. 재판에 와서 좀 박 전 대통령한테 유리한 증언을 좀 해달라고 한 번이라도 해달라 했는데. 예, 그걸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은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돈을 받았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특히 이재만 전 비서관은 받은 돈은 금고에 넣어서 관리를 했고 박 전 대통령이 요구할 때 돈을 전달하거나 사용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3명 다 잘 모른다 이렇게 입을 지금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을 인정한 문고리 3인방. 구속된 이재만 안봉근.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간은 문고리 3인방과 윤석열의 사이입니다. 무슨 냉정과 열정 사이도 아니고. 딱 어떻게 하면 문고리 3인방의 입을 이 한때 충성했던 그러나 지금은 배신한 이 사람들의 입을 얼마나 더 여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이 정치자금 게이트로 갈지 아닐지가 결정될 겁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 문고리 3인방과 윤석열 지검장 사이에는 충성이라는 교집합이 있다. 네, 맞습니다. 다만 문고리 3인방은 이제 입을 열기 시작했다. 충성과 배신의 차이. 그러네요.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어찌 보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입니다. 전 이거 무슨 얘기 하시려는지 알겠어요.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그랬잖아요. 문고리 3인방이 매달 1억 원씩 받았다, 뇌물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이미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연결이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겠다라는 시나리오들을 다들 그리셨었거든요. 그럼 당연한 거죠. 그건 사실은 그들이 혼자서 어떻게 다 그걸 돈을 40억 원어치를 먹을 수가 있겠어요. 받아 챙길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건이 많은 분들한테 놀라실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기를 1년 전으로 돌려보면 그렇게 놀랄 일만도 아닙니다. 최순실이라는 이름만 등장하면 모든 게 비밀투성이 007 작전이었습니다. 맞아요. 국정원 특활비, 특수활동비를 북한산 스카이웨이에서 길가에서 007 가방으로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근데 이들에게는 007 가방이 007이 가방이 아니라 생활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문고리 3인방과 최순실이 이메일 주고받을 때 암호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무슨 정보원들이 주고받은 것처럼 걸그룹 이름도 나오고요. 날씨, 메일로 위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윤전추, 이영선 전 행정관, 최순실, 장시호까지 모두 차명폰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비선의료, 기치료 아줌마, 비선의사, 주사 아줌마 모든 게 비밀투성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대통령 비자금은 그중에 하나일 뿐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최태민 때부터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와의 관계? 뭔가 비밀스러움? 사람을 믿지 못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스타일 때문은 아닐까.
그 사람을 못 믿기 때문에 청와대 안에 있는 사람조차 못 믿었고 청와대 돈조차 못 믿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까지 당겨서 썼던 것은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지금 문고리 3인방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1억 원씩 받았다 매달까지는 네.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디로 쓰였는지 난 모르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쓰인 곳 사용처가 나오면 우리가 더 한 번 기가 막힐지도 모르겠어요. 더 비밀스러운 일이 나올 지금 이제 모르겠어요. 경찰이 뭐 수사하고 있고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합리적인 의심이 나오기로는 옷값이라든지 알아맞추셨어요. 한때 그 굉장히 화제가 됐던 책이잖아요. 예, 냉정과 열정 사이. 맞아요. 냉정과 열정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 있다면 그렇죠? 사랑이 있겠죠. 예. 문고리 3인방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에는 그럼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습니까? 충성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문고리 3인방이 누굽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했던 1998년부터 20년 동안 박 전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한 이른바 충신입니다. 그렇죠.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가장 싫어했던 게 뭐였었죠? 배신입니다. 배신. 맞아요. 의리를 모르면 인간도 아니다. 이 말이 정말 큰 화제가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검사를 상징하는 말은 또 뭘까요? 저는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참 유명한 말이죠. 네. 국정원 댓글 수사할 때 남긴 유명한 말인데요. 이 말 때문에 좌천됐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화려하게 부활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맞습니다. 배신을 가장 싫어하는 주군을 모셨던 충신들. 그러나 지금은 주군을 배신하고 있는 문고리 3인방과 사람이 아닌 조직에 충성했던 윤석열 지검장. 네. 뭔가 묘하게 뭔가 얽힌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윤 지검장